안녕하세요. 기술주라면 일단 거리를 두는 걸로 아주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다들 아시죠? 네,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런데 만약 그의 3,200억 달러짜리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봤는데 그중 4분의 1 이상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버핏이 AI 그 자체에 투자했다,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AI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요, 이미 막강한 기존 사업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미래다 이런 막연한 구호가 아니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기업은 그 전략이 저마다 만정이 다릅니다. 기술 대기업, 보험사,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회사. 이들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AI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버핏 포트폴리오의 무려 23.9%,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보유 종목, 바로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죠. 솔직히 애플은 좀 의외입니다.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만든 회사들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 이런 평가도 많았고요. 네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어쩌면 버핏이 애플을 선택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 그게요? 애플의 전략은 한마디로 최고가 아니면 최고와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최고와 손을 잡는다. 네. 직접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AI 모델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이미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간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길을 택한 거죠. 아,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 바로 그거군요. 애플이 아이폰의 시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탑재하는 걸 논의 중이라는 그 보도요? 맞습니다. 연간 10억 달러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와, 10억 달러.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애플은 무모한 경주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에요, 가장 똑똑한 선수들의 기술을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자신의 생태계에 심는다. 네, 자사의 그 막강한 생태계, 수십억 대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심는 방식을 택한 거죠. 훨씬 비용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핵심 AI 기술이 없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경쟁사인 구글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위험한 도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애플이 가진 진짜 무기는요,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요? 그 기술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아하. 애플은 AI를 막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사용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제품 경험에 녹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분석해서 오타를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서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 것처럼요. 이건 굳이 세계 1등 AI 모델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죠. 아,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은 AI 기술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군요. 그렇죠. AI를 활용해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이라는 자신들의 원래 강점을 더 강화하는 쪽이네요. 정확합니다. 버핏은 아마도 애플이 AI 전쟁의 승자가 될 거라고 본 게 아니라 AI 전쟁의 가장 현명한 활용자가 될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처럼 기존 제품에 AI를 녹여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AI 관련주는 정말 의외입니다. 어떤 거죠? 바로 보험사 처부인데요. 버핏이 보험 사업을 좋아하는 건 유명하지만 이 전통산업의 회사가 AI랑 무슨 상관 있는 거죠? 애플이 AI를 제품 강화에 썼다면 처부는 AI를 비용 절감과 수익성 극대화라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목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수익성? 네. 보험업의 핵심은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처부는 이 과정 전체를 AI로 혁신했습니다. 보험 계약 심사나 보험금 청구 처리 같은 업무를 자동화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네. 이게 다른 보험사들이랑 비교해서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서 판단해야 했던 주택 화재 보험 계약이 있다고 해보죠. 네. 처분은 이제 AI로 위성 이미지랑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산불 위험도를 거의 초 단위로 계산해요. 와, 초 단위로요? 네. 이걸 보험료 산정에 즉시 반영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다르네요. 그럼 보험금 청구 과정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기록이나 사고 보고서를 AI가 단 몇 분 만에 분석해요. 그래서 사기 가능성을 판별하고 정당한 청구는 즉시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했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업의 근본적인 효율성을 바꾸는 거죠. 최근에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AI 최적화 엔진까지 공개했죠. 그 효과가 숫자로도 증명이 됐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합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합산 비율이요? 네, 이게 100%면 본전이고 낮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2024년 기준으로 처부의 합산 비율이 86.6%였습니다. 업계 평균이 96.6%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죠. 잠시만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100원을 벌 때 겨우 3원 남길 때 처분은 13원 이상을 남긴다는 뜻이네요.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를 통한 효율성 개선인 거죠. AI가 어떻게 실제 돈이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버핏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빌려 쓰는 애플, 효율을 짜내는 처부.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로 비자입니다. 버핏 포트폴리오의 약 1%를 차지하는데요. 사실 비자가 AI 분야에 아주 오래된 개척자였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대부분 챗GPT 이후에 AI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지만 비자는 무려 1993년에 결제 네트워크 최초로 리스크 및 사기 탐지에 AI를 도입했습니다. 1993년이요. 인터넷도 제대로 없던 시절 아닌가요? 그때 AI로 사기 방지를 했다는 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그렇죠. 물론 지금 같은 생성형 AI는 아니었죠. 당시에는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초기 형태의 머신러닝 기술이었습니다. 아, 신경망. 비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십억 건의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 즉 사기 거래를 찾아내는 건 AI가 하기에 완벽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패턴일까요? 서울에서 방금 결제한 카드가 10분 뒤에 갑자기 파리에서 사용된다면 인간은 눈치채기 어렵지만 AI는 즉시 이상 신호로 감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자는 AI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AI를 사용해온 말 그대로 원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비자의 AI 기반 실시간 결제 승인 시스템이 Visa Advanced Authorization인데요. 네. 이게 지금도 매년 약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거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30조 원이요? 네, 이건 비자가 결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해자, 즉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된 겁니다. 와,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거나 처음 보는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별다른 걱정 없이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30년 넘게 발전해온 비자의 AI 덕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는 사용자가 파란색 운동화 중에 제일 평점 좋은 걸로 270 사이즈 하나 사줘 라고 AI 챗봇에게 말만 하면요. 네. AI가 알아서 여러 쇼핑몰을 비교하고 안전하게 결제까지 마치는 에이전트 AI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장의 지배력을 미래까지 이어가려는 거죠. 정리해보죠. 애플은 파트너십을 통해 AI를 제품에 녹여내는 차용 전략, 처부는 AI로 내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화 전략, 그리고 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AI를 핵심 방어막으로 삼아온 선구자 전략. 정말 세 가지 방식이 다 다르네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전력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버핏이 AI 유행에 올라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각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승자들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자신들의 성벽을 얼마나 더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아, 화려한 신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막강한 비즈니스를 더욱 막강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한 거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 거대한 질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봐야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에 대한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치 중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워런 버핏을 문으로 AI 시대를 바라보는 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 누가 더 큰 이익을 얻고 누가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AI 스타트업이 차세대 구글이나 애플이 될까라고 묻곤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각 분야의 강력한 리더들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경쟁자들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까? 아,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주변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AI가 만들어갈 미래의 지도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